에드와르 맨디가 월클급의 활약을 하면서 승점 3점을 첼시가 땄죠. 네. 월클급이 아니라 월클 아닙니까? 이 정도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과연 이 맨디와 지금 흔히 이야기하는 제가 딱 이 오블락 오블락 노이어. 네, 뭐 그런. 근데 사실 맨디가 실력으로 봤을 때는 거기에 제가 봤을 때 뒤질 게 없는데 선방 능력이 진짜 좋아요. 나는 좋아요. 지금까지 사실 쌓아왔던 팀 커리어가 이 선수가 이제 빅 클럽으로 이적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게 있어서 실력만 놓고 봤을 때 맨디 장난 아니야. 시간이 좀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올라올 거예요. 맞아요. 왜냐면 어쨌든 지난 시즌 챔스 최소 실점의 주전 키퍼였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크죠. 근데 이 경기가 첼시가 되게 고전했잖아. 신승에 가깝습니다. 근데 여기에 뭐 첼시가 경기력이 아쉽다 이런 거보다 브랜트포드 존나 쩐다. 맞아요. 그리고 아스날 질만했다. 처음에 약간 농담 삼아였는데 지금 하는 거 보죠? 그러면 아스날이 이 팀을 이기는 게 이상하지. 첼시 이렇게 고전하고 리버풀 3대3이야. 이런 거 보면 못 이기는 것도 맞아. 그렇죠. 리버풀 3대3은 좀 존나 대단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전설의 팀 브랜트포드 네. 왜 이렇게 잘하나? 이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번그아 때문일 수도 있고 어쩌면 보이비 형님의 영레발? 아니면 뭐 반대 리듬 스타요? 네, 리듬 스타일 리듬 스타 보이비. 네. 브랜트포드와 아스날의 2대0 경기 끝나고 후토크 때 어떤 얘기가 있었느냐? 영상은 아마 첨부가 될 겁니다. 이거 그냥 영상 넣어주세요. 아스날을 상대로 2대0으로 이겼다고 피해를 만만하게 보지 마라. 진짜 방심하지 마라. 그런 리가 아니다. 다 브랜트포드 생각처럼 해주지 않아. 아스날이라서 그렇게 해준 거고. 그때만 하더라도 1라운드였잖아. 네. 그래서 아스날이 이니까 이렇게 근데 보니까 존나 잘해. 그때 그래서 종윤이 형이 야 프리미어리그 만만하게 보지 마라 라고 했었는데 막상 브랜트포드의 현재 성적은 3승 3무 2패로 9위에 올라 있습니다. 엄청 잘하고 있죠. 잘하고 있죠. 정작 다른 승격팀 노리치는 22에 무승, 와포드도 왜 감독이 갑자기 바뀌었을지 좀 의아하긴 한데. 그러니까 아니 엄청 못한 게 아니에요. 그래 근데 라니에리 감독이 솔직히 이제 되게 고령이에요. 맞아요. 50년대생이거든요. 네, 51년생인가 그래. 네. 오고 나서 이제 바로 두드러 맞았잖아요. 개 맞았지. 그렇죠. 하필 또 리버풀 만나가지고 리버풀이가 네가 우리 무패를 끊었니? 그러면서 존나 때리더라고. 네가 기억해. 내가 했어. 맞아요. 그러니까 와포드도 지금 16입니다. 이전에 시스코 감독이 2승했고 뭐 형식은 자진사임이라고 하지만 이전에 포초 구단주의 어떤 행보를 봤을 때 이거 경질 같다. 라고 하는 시선이 많아요. 뭐 이런 점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첼시전의 브랜트포드의 경기력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지막 30분은 솔직히 그냥 지배했다시피 했었어요. 사실 그 경기에서 말랑사르가 괜찮게 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공중볼에 대해서는 근데 그 공중볼은 아이반 토니가 그거 반다이크도 털었잖아요. 그러니까 반다이크가 공중볼에서 밀렸다? 그러면 이 세상 그 어떤 수비수도 모르겠다. 덴번 정도면 뭐 일단 키로에 200cm 넘네. 근데 진짜 토니가 또 되게 크지도 않다? 맞아요. 90 넘고 난 그런 줄 알았어. 근데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운동 능력이 진짜 운동 능력도 좋고 전술적으로도 이거를 잘 짜오는 거죠. 그렇죠. 다코남 같아 보면. 쟤네 다코남도 80이 안 되지 않아? 79인가 그래요. 78인가 그러는데. 근데 공중을 잘 따잖아. 하는 거 보면은 그냥 맞아. 다코남 쟤네도 그거 진짜 잘하죠. 그래서 보면은 그 마지막 30분 지배했고 맨디가 6번의 선방을 했는데 그 6번의 선방점이 다 결정적이었어요. 어떻게 그 오버히킥 막은 거는 바시클 그거는 에지가란 골키퍼들은 거기서 내가 뭐 2승 중에서 2골 이상 먹혔을 겁니다. 맨디가 좀 대단한 거지 이거는. 반응이 사실 예측이 되게 힘든 장면인데 그걸 뛰어넘는 반응 속도를 맨디가 좀 보여줬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그 프랭크 감독이 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경기 기록은 인상적이다. 선수들에게 더 요구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 먼저 했고 이런 경기를 10번 치르면 9번은 우리가 이길 것 같다. 근데 솔직히 나는 인정이야. 이거 인정이야. 그럴만해. 이번엔 첼시가 이겼지만 경기 내용을 봤을 때 브랜트포드가 똑같은 경기를 계속 치른다고 하면은 분명 브랜트포드의 승률이 좀 더 높죠. 왜냐면 기대득점도 차이가 많이 났으니까. 이 얘기를 했어요. 맨디 너무 잘하더라. 솔직히 그 얘기 좀 짜증났다. 근데 물론 이후에 그를 칭찬해줬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게 맨디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찬사죠. 그치. 게임에서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극찬이요. 극찬이죠. 개극찬. 네, 그런 것처럼 맨디에게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자, 브랜트포드는 왜 잘하는가? 이 얘기를 이제 좀 해볼 차례가 왔는데 그 아까 얘기하셨던 아이반 토니가 반다이크에게 공중볼을 딸 수 있는 건 운동 능력도 운동 능력이지만 전술적인 배려도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이 토마스 프랑크 감독의 지시를 받은 투톱이 좌우로 계속 벌려서 움직임을 가져가요. 은베모와 함께. 네, 은베모와 함께. 그래서 센터백의 수비 범위를 벗어나서 자꾸 오프더블을 가져가니까 센터백이 따라 나가기도 애매해지고 그러면 중앙이 비워지니까. 근데 안 따라 나가면 풀백이 아이반 토니를 상대해야 돼요. 그래. 그러면 공중볼은 아이반 토니 몫이에요. 그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공중볼을 따내기 위한 투톱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센터백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전술적인 부분을 좀 더 살펴보면 일단 브랜트포드는 굉장히 시원시원한 전개를 하는 팀이에요. 아마 이 팀을 보고 선입견이 깨지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아, 롱볼 쓰는 팀이 무조건 재미없는 게 아니구나. 그럼 이제 여러 가지 예. 이유 때문에 빌드업이라는 단어가 되게 오해돼서 쓰이는데 빌드업이 별게 아니잖아. 공격을 만들어가는 작업이에요. 예. 롱킥도 빌드업이에요. 맞아요. 롱킥 빌드업. 예.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롱킥을 쓰는 팀들의 대체적으로 보여준 어떤 컬러가 빅샘도 그렇고 그치. 예전에 그 토니 플리스도 그렇고 보통은 수비로 너무 내려앉은 상태에서 뒤에서 롱볼을 구사하다 보니까 무지성 롱볼. 예. 그냥 때리는 거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전형적인 롱볼은 그냥 잉글랜드 전통의 약간 그 재미없는 그리고 약간 그치. 좀 실리적인 그런 운영일 거라고 대부분의 이미지가 좀 네. 박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브랜트포드는 공격적이면서도 롱볼을 구사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롱볼이 굉장히 다채롭고 맞아요. 잘 짜여진 전술에서 구사가 되기 때문에 정확도도 높아요. 네, 기본적으로 이 팀은 공격을 위한 롱볼이라면 이게 굉장히 화끈하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고 롱볼을 올리면 또 아이반 토니가 정말 잘 따내고 있고 투톱이 좌우로 벌어지면서 롱볼을 받아주고 투톱이 벌어지기 때문에 상대 수비도 폭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그 중앙 사이의 공간을 풀백이랑 중미가 침투하는 이 시스템이 굉장히 잘 완성되어 있어요. 뭐 풀백은 카노스나 그리고 왼쪽에 리코 헨리 네. 이들이 침투 방향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중앙으로도 많이 들어오는 편이고요. 중앙 쪽에는 뭐 온예카, 야네트 예. 네, 이러한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미드필드의 침투 능력도 아주 좋은 팀입니다. 그리고 그 선수들이 침투할 수 있는 공간을 투톱이 좌우로 벌어지면서 굉장히 잘 만들어주는 컬러를 가지고 있고요. 롱볼이 아니면 측면 위주로 이 팀을 빌드업을 전개하고 맞아. 있어요. 근데 측면을 전개할 때 센터백, 스토퍼가 전진을 합니다. 그래서 이 팀의 공격식 포메이션을 저는 1-3-4-2라고 보거든요. 가운데 한 명 센터백만 그냥 이렇게 머물러 있고 그리고 나머지 스토퍼들이 올라가서 측면 쪽에 숫자 싸움을 더 해주는 거죠. 네. 그래서 스토퍼, 특히 아예르가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스토퍼가 올라가고 여기에 윙백이 당연히 이제 측면 쪽을 받치고 중앙 미드필드도 하프 스페이스 침투에 특기가 있기 때문에 중앙 미드필드도 측면 쪽 연계에 참여하고 투톱 중에 한 명도 측면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측면에 투톱, 중미, 윙백, 스토퍼 4명이 그냥 단체로 좁은 간격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또 아예르 같은 케이스는 센터백도 되는데 원래 풀백 포지션도 많이 나왔던 선수라서 맞아요. 이렇게 올라가면서 측면 찢는 게 이상한 그림은 아니거든요. 4명이 돼 있으면 일반적으로 아무리 수비한다 그러더라도 이 상대는 3명인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뭐 윙포워드, 풀백, 그다음에 중미 하나. 네. 그러면 수적으로 4명을 이기기가 어려우니까 여기서도 우위를 가져가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그래서 측면 쪽에서 연계한 다음에 팀이 전진하고 네. 그 다음에 크로스. 근데 그 크로스를 또 아이반 토니가 토니가 받아내면 따먹고. 굉장히 위협적이죠. 그런 부분들처럼 기본적으로 브랜트포드는 시원시원한 전개가 나오고 그 이유는 잘 짜여진 빌드업 체계에 있다. 롱볼을 받기 위한 투톱의 움직임 준비되어 있고 측면 쪽 연계까지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압박 능력인데 이 팀이 압박을 할 때는 3-3-2에 가까운 형태로 압박을 해요. 라인을 올리고 중앙 위주로 압박을 하면서 상대 공격을 그냥 측면으로 몰아내버립니다. 아스날 경기를 다시 복귀해보면 그때 압박받았을 때 아스날이 정말 많이 개호둥됐죠. 정말 많이 호둥됐어요. 근데 아스날만 호둥되는 게 아닙니다. 리버풀도 빌드업할 때 좀 호둥됐었고 그래. 이번에 첼시도 좀 위기 상황이 어려워했어요.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어느 팀을 만나도 브랜트포드가 이런 경기 운영을 보여주고 있고요. 압박이 풀리면 빠른 복귀를 하는데 빠른 복귀를 하는 팀은 만약에 복귀가 좀 원하는 대로 빠르게 되지 않을 상황 그래서 역습을 맞을 것처럼 염려되는 팀들은 반칙으로 끊는 시도를 자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브랜트포드가 피지컬 장점을 앞세워서 복귀하는 과정에서 반칙으로 끊는 빈도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경기를 보면 약간 브랜트포드가 좀 반칙이 많거나 종종 거칠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꽤 사실. 있어요. 네. 근데 나는 상대적으로 전력적인 열세에 있는 팀이 반칙으로 끊고 이런 거는 비매너 완전 뭐 이렇게 하고 이런 것만 아니면 예전에 그 쇼크로스처럼만 안 하면 뭐 어쨌든 그렇죠. 네. 그런 거 아니면 뭐 용인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살아남는 방법 중에 하나야. 그래서 브랜트포드의 경우에는 이 전환 과정에서 반칙으로 좀 영리하게 복귀 속도를 버는 어떤 형태의 전술도 쓰고 있다.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매 경기 반칙이 좀 많다라는 얘기는 드리겠고 완전히 물러서면 5-3-2 형태가 됩니다. 5백의 장점도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세 번째는 토마스 프랭크의 용병술인데 상황에 맞게 백포로 전환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 요한의 미스와 같은 윙포워드를 넣어서 3-4-3으로 갑자기 측면 강화하는 전술을 쓴다든지 아니면 좀 리드가 잡혔고 팀의 기동력이 좀 떨어진다 싶으면 갑자기 라인을 내려서 완전히 잠그는 형태를 가져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전술의 구사 능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용병술도 뛰어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또 네 번째는 골고루 이 팀이 지금 골을 넣고 있어요. 시즌 득점으로 봤을 때 2골 넣은 선수는 요한의 미사, 아이반 토니, 은베모 이렇게 3명이 지금 팀 내 최다 득점자고 여기 이제 한 골 넣은 선수들 피노크, 네르고르, 카노스, 야네트 이렇게 또 한 골씩 넣은 선수들도 4명이나 있습니다. 분포가 고르죠. 그렇죠. 그 하부리그 팀들일수록 한두 명의 득점 그 쏠리는 선수들 뭐
푸키라거나 그렇죠. 물론 지난 시즌 챔피언십에서는 톤이나 은베모도 골을 많이 넣었지만 이러면 위에 올라가서 그 선수들은 일반적으로 막히게 마련입니다. 초반에 잠깐 반짝할지 몰라도 왜냐하면 수비들의 퀄리티가 올라가니까. 근데 이렇게 다양하게 나와야 오래 살아남아. 그렇죠. 어떻게 보면 셰필드가 되게 좋았을 때도 한쪽에 골이 막 집중되진 않았었어요. 여러 분산이 가지 됐죠. 분산이 돼 있는 형태도 그렇고 그리고 요즘에 그 덴마크 자원들이 괜찮은 선수들이 많은데 덴마크 개떼를 박혀 있거든요. 감독도 덴마크 감독이니까. 맞아요. 네, 프랭크 감독이 지금 이 정도의 어떤 성적을 낸다 그러면 이 감독도 앞으로 좀 주목받을 만한 지도자 군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죠. 포터와 더불어. 그렇죠. 뭐 예. 종인 형이 또 얘기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약간 예술가적인 느낌이 난다고. 머리 스타일이 그래서 그런 거 네. 아니야? 볼 때마다 외모나 이런 근데 게 의상도 좀 그래. 어떤 느낌이냐면 그 20년 전에 전성기를 보냈던 지금은 투어 다니면서 사인해주고 이 큰 돈을 벌고 있는 밴드 기타리스트 저런 느낌 많습니다. 네. 그래서 끝나고 선글라스 딱 하나 끼고 저런 느낌 뭐 옛날에 제가 좋아했던 러쉬라거나 이런 밴드들 이런 느낌이 많아요. 뭔가 약간 말랐잖아. 말랐죠. 그리고 저런 단촐한 티 하나 그다음에 약간의 장발 살짝 젖은 듯한 느낌 그리고 눈빛도 우수에 차 있는 뭔가 예전에 내가 악기 좀 다뤘었었지. 예, 이런 느낌이야. 예, 그런 걸로 지금 존나 잘하고 있으니까 정말 잘하고 있죠. 대단합니다. 뭐 이렇게 롱볼 구사하는 팀 중에 또 이제 매력이 있었던 게 번리 뭐, 예.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잉글랜드식 축구를 굉장히 선호합니다. 재밌어요. 저는 사실 네. 뒤에서부터 이렇게 막 그 아기자기하게 툭툭 만들어가고 이런 거 별로거든요. 네. 나는 무조건 킥앤러시 역습 조지고 아빠 개 세게 때려 세게 때리고. 네, 그래서 되게 오랜만에 좀 저같이 이런 유형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브렌트포드 경기 보시면 좀 만족하시지 않을까. 그리고 이 팀이 이 팀 한창 승격이 나왔을 때 그 영화 머니볼 있잖아요. 예. 머니볼이 잠깐 재조명됐었던 그렇죠. 게 그 이제 머니볼의 주된 그 주제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세이버 매트릭스를 정말 어떻게 시초부터 활용을 해가지고 맞아요. 선수 분석을 이렇게 하는. 근데 브렌트포드도 그런 쪽에서 이슈가 있었습니다. 왜냐면 그 구단주가 원래 그 스포츠 통계하는 무슨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 운영하는 쪽에 네. 회사 CEO였나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자기 경영했던 회사에 그게 메인이었으니까 지금도 그 프로그램을 활용해가지고 진짜 머니볼처럼 세이버 매트릭스를 활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선수 분석도 하고 데려오고 이제 이런 거에 있어서 영향이 또 있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사실 이렇게 좀 전력이 약한 팀일수록 그런 게 저는 더 되게 중요하죠. 중요하다고 엄청 생각하거든요. 중요해. 이제 한 가지 경계해야 될 건 우리가 이런 유형의 팀을 처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돌풍을 일으키다가 그러다가 중반부 넘어가면서 뎁스 문제 드러나고 그렇지. 체력 내려오는 떨어지고 경우들이 많은데 전술도 조금 읽힐 수 있고. 네, 전술 읽히고 우리 선수 플레이 특성 파악되고 그치. 이러면 좀 아래로 내려갈 수가 있는데 브라이튼이 굉장히 좋은 예시인 것 같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하면 극복하지. 그리고 반대로 얘기했을 때는 노리치라든지 플럼 같은 케이스가 셰필드. 바로 내려왔다가 셰필드도 두 번째 시즌에는 그렇죠. 좌절이었으니까. 경남. 네. 아 경남. 뭐 말콤과 함께 2위. 그러나 그 이후에 좀 이제 아쉬운 이런 느낌. 그래서 어느 정도 버티고 유지할 수 있는지 그것도 이번 시즌 브랜트포드를 보는 어떤 재미가 아닌가. 네.